다섯 번째, 장애 유형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사크루를 이용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센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두 번째, NRE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PC 설치 오류. 세 번째, 소스를 수정했을 때 서버 단 오류인지 클라이언트 단 오류인지를 디버깅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환경 변화에 따른 오류.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라이센스. 자, 저희는 개발용 라이센스와 운영용 라이센스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파일명이 동일합니다. 파일명이. 개발용 라이센스는 사용 기능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두 달밖에 쓸 수가 없어요.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정식 라이센스를 구매했기 때문에 실제 서버에는 운영용 라이센스가 올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형상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용 라이센스를 형상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 라이센스를 덮어 써버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던 라이센스가 만료가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넥사크로 17.1 버전부터 N 이전 버전이 17.1인데요. N 버전부터는 라이센스 정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즉, 라이센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가 스톱이 됩니다. 스톱. 라이센스에 관련 FAQ 문서 정리해 놓은 사이트고요. 이거 보겠습니다. 라이센스 정책 변경사. 클라이언트 라이센스가 아래와 같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 앱 실행이 중단된다. 서버 라이센스도 유의하지 않는 경우 서버 응답을 중단합니다. 즉 서비스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만료가 되거나 유효하지 않을 때 사용자한테 경고를 보여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제품부터는 아예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라이센스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서버 라이센스는 언제 체크하나요? 즉, XAPI를 체크하는 시점을 자주 여쭤보시는데요. 저희 XAPI 라이센스는 WAS의 라이브러리 쪽에 올라갑니다. 따라서 WAS가 올라가는 순간 해당 파일 라이센스가 함께 올라가고요.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배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사용자 PC에 NRE 환경을 배포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잘 관리되는 PC라고 하더라도 배포를 하다 보면 장애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연락하기 전에 사용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수동 설치 파일을 배포해 주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수동 설치 파일로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께 전화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FAQ 문서를 이용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배포 쪽에서. 자, 작업 소스 오류. 공교롭게도 클라이언트 단도 소스를 수정했고 서버 단도 소스를 수정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패킷을 떠보면 제일 좋습니다. 패킷을 떴을 때 서버에서 전해주는 응답 코드가 여기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에 따라서 에러 코드가 달라지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200번대나 300번대는 서버 단에서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에러 코드가 400번대나 500번대가 리턴이 와요. 그럼 이것은 서버 단에서 오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에러 코드만 보고도 어느 쪽에서 오류가 났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제품에 버그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희 넥사쿨의 제품에 버그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 고객지원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품 버그 등록을 하고 해당 내용이 수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패치를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요. 운영 중인 시스템을 뭐 한 달 이상 기다려서 패치 받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도 넥사프로는 기본적인 넥사프로 엔진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스크립트들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버그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운영 중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것을 지원받아서 스크립트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이 대응하는 방법이 스크립트를 오버라이딩 하는 거예요. 아까 트레이스 찍었던 거 있죠? 트레이스도 오버라이딩 한 거거든요. 그 스크립트가 엔진 단 어딘가에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올라오는 스크립트, 동일한 함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로그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스크립트를 맨 마지막에다가 올려서 실행을 하게 되면 오버라이딩이 되니까 함수를 우회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스크립트 단, 여기에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계속 추가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타입 데피니션에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모듈 수가 있어요. 즉, 오버라이딩 하는 자바스크립트만 별도의 하나 제이슨으로 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록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모듈도 자바스크립트가 순차적으로 쭉 파싱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나중에 타죠. 그래서 함수 오버라이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요거예요. 별도의 라이브러리 파일만 빼서 쓰시면 되겠죠. 그럼 패치되는 시점에 요것만 지워주시면 돼요. 또는 스크립트에 오버라이딩 했던 스크립트만 주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환경 변화에 따른 오류. 자, 이번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P나 코어나 도메인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라이센스를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개발용 라이센스로 선 조치 후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웹서버나 와스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환경 파일 변화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디버깅입니다. 저희 넥사프로에는 강력한 디버깅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디버그의 스타트 디버그, 폰 디버그 볼게요. 하나만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버튼 여기서 3-1 버튼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디버깅을 걸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딱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막강한 디버깅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행 환경을 NRE 환경이 아니라 웹브라우저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디버깅 방법을 웹브라우저 디버깅 방법을 따라야 돼요. 자, 웹브라우저에서 디버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축키 F12를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F12를 누르게 되면 개발자 모드로 진입을 하고 여기 콘솔 창에서 로그를 찍어가면서 디버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버깅하는 방법은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에 대해서는 이 URL 정보를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 디버깅에서 트레이스와 얼럿을 이용해서 많이 디버깅들을 합니다. 근데 트레이스와 얼럿에 대해서도 사용 방법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얼럿은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또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얼럿 형태고요.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의 순서를 찍어볼 때 쓰는 게 트레이스입니다. 물론 로그도 찍을 수 있겠죠. 이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 얼럿으로 찍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문을 이용해서 로그를 찍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얼럿은 폼을 돌릴 때마다 계속 메시지 창이 뜨기 때문에 순서를 잘 따라해 주셔야 돼요. 몇 번째 눌렀는지. 얼럿과 트레이스는 용도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얼럿은 단순 이벤트 발생이나 내용을 확인할 때, 트레이스는 특히 이벤트 순서를 확인할 때.
자, 제품에서 제공해주는 트레이스는 디버그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디버그가 다 끝나면 스크립트를 다 제거를 해줘야 맞는 겁니다. 주석 처리를 하거나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스 여러분들 한번 이 트레이스 문장만 검색을 싹 해보게 되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소스에서. 그거 하나하나 다 찾아서 주석 처리하기는 힘드니까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성능 향상 가이드에서 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NRU 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사용 도중에 아무런 증상이 없이 또는 어느 액션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렸어요. 그냥 프로그램 쓰다가 다운돼 버렸어요. 이런 걸 비정상 종료라고 합니다. 내가 특정한 메뉴를 클릭해서 어떠한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된 건 이거는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죽는지 알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상 종료라고 볼 수가 없고 프로그램을 바로 디버깅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느 것을 눌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뻥 꺼져 버렸어요. 그걸 비정상 종료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덤프를 뜨는 거예요. 덤프. 윈도우 덤프. 이 덤프는 MS에서 제공해주는 하나의 유틸리티성 모듈이고요.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넥사크로 엔진 모듈도 디버그용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희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버전에 대한 이 PBD 모듈을 달라고 하면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덤프 뜨는 가이드 문서도 드릴 겁니다. 드리면 이 비정상 종료가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고객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PC에다가 몇 군데다가 이걸 세팅해 놓으세요. 그랬을 때 비정상 종료가 발생하게 되면 덤프가 생성이 되게 돼 있는데 이 덤프를 저희 쪽에 보내주시게 되면 이걸 분석을 해서 좀 더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좁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덤프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우선 디버그의 준비에 필요한 PBD 모드를 준비해야 되겠죠. 어디다? 고객지원센터에다 연락하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자주 사용하는 PC에다가 덤프를 세팅을 합니다. 이거 덤프 세팅하는 방법도 가이드 드릴 거고요. 세팅 후에 사용자분에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재현을 해보라고 하세요. 재현하게 되면 여기서 오류가 떨어지면 이렇게 쭉 오류 메시지가 덤프가 떠질 거예요. 자, 이때 1차 분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1차 분석을 자, 느낌표 어널라이저 마이너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덤프가 떠지면서 여기에 봤을 때 저희 제품이 아니라 외부 모듈을 연동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모듈이 나타나면 해당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추가 디버깅 방법을 지원받으시면 되고요. 외부 모듈이 전혀 찾아지지 않았어요. 넥사크로에 대한 엔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덤프를 떠서 세이브를 저장하면 덤프가 떠져요. 덤프를 떠서 저희 고객지원센터에다가 전달해주면 이걸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2차 분석을 할 겁니다. 2차 분석을 하는데 이 덤프 파일이 용량이 엄청 커요. 하나에 1기가 정도 돼요. 자, 여러 개의 파일을 모아서 한꺼번에 주시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일이 생성이 되면 생성되는 시점에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파일을 한 사람이 꼬박 하루 정도를 분석을 해야 원인 파악이 돼요. 10개 준다고 하면 열흘이 필요합니다. 덤프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피들러라고 하는 프로그램 오늘 몇 번째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 제품이 아니라 외부 프로그램이에요. 유틸리티성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패킷을 찍어볼 수 있는 분석 툴인데 최소한 피들러 프로그램 사용할 줄은 아셔야 돼요. 이게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으니까 최소한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 기능 중에 오토 리스폰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어떤 걸 하냐면 자, 고객사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술 지원이 나가겠죠. 디버깅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운영 중인 소스를 수정해 가면서 디버깅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운영 중인 소스를 고객사에서 수정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오토 리스폰스는 개발자 PC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패킷을 딱 실행하게 되면 즉 조회나 어떤 화면을 딱 부르게 되면
그 화면 소스를 중간에 가로채기 할 수 있어요. 가로채기 해서 내 PC에다 저장해 놓고 소스를 수정해 가면서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오토 리스폰스라고 기능을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면 사용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 리스폰스 기능. 자, 이번에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제품이 버그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접수하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번 버전 특정한 날짜 버전에서 패치됐으니까 이 버전 받으시면 됩니다. 할 때 제품 패치하는 방법이에요. 자, 해당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가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가 좀 바뀌긴 했는데 큰 차이가 없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포트에 투비소프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에 가서 넥사크로를 하게 되면 가장 최신의 버전 또는 특정한 버전을 안내해드리면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패치하시면 되고요. 자, 제품 패치 넥사크로 스튜디오는 exe 파일을 그냥 다운받아서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두 번째, NRD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PC에도 배포된 모듈이 있다고 하면 재배포를 해주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WRD 같은 경우에는 엔진 모듈이 넥사크로 live.g 파일로 내려주고 있는데요. 이 파일을 바꿔치기 해주면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돼요. 자, 그런데 실제로 고객사에서 제품 패치하는 걸 보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업데이트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잘 동작하던 프로그램이 또 오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러리 통째로 복사할 수도 있지만 이 압축 파일을 풀어보게 되면 개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접수했던 내용만 수정된 모듈을 받아서 바꿔치기 하셔도 돼요. 이렇게 LIB 파일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안내를 드릴 때 해당 버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사에 있는 소스를 다시 한번 빌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빌드를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라이브러리 파일만 바꿔치기만 해주셔도 돼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index.html이 항상 새롭게 만들어져요. 항상 새롭게. 여러분들이 운영하다 보면 index.html을 고객사에 맞춰서 모디파이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새롭게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모디파이 했던 내용이 덮어 써버리겠죠. 초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운영을 할 때는 index.html을 쓰지 말고 얘를 이름을 바꿔서 뭐 default.html이라든지 또는 index.jsp라든지 확장자를 바꿔서 쓰는 걸 권해드려요. 물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싱크를 맞춰줘야 되겠지만 그 방법이 훨씬 더 소스를 초기화해버리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패치할 때 전체 빌드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다시 재빌드를 하도록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기능이 추가되거나 제너레이트에 오류가 발생했거나 특정한 버그로 인해서 빌드를 해야 되는 경우나 테마의 스펙 변경으로 인해서 빌드를 해야 되는 경우 가끔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사용자 PC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고객사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FAQ 문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고객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고객지원센터의 기본 프로세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제품 문의나 제품 버그나 기술 문의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support.tubisoft.co.kr 또는 전화번호 1588-7895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고객지원센터에서 일반 기술 문의는 바로 대응이 될 거고요. 제품 버그라고 판단해서 접수하게 되면 1차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사한테 알려드리고 해당 내용을 품질 보증팀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품질 보증팀은 바로 연구소로 접수하는 게 아니라 2차 분석을 또 해요. 진짜 제품 버그인지. 그래서 제품 버그라고 판단이 되면 연구소에 들어가서 수정이 돼서 나오고요. 수정돼서 나오면 바로 고객사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품질팀으로 와서
한 달 정도의 내부 테스트를 거쳐요. 여기에 통과돼야만 고객센터에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저희는 비영업일에도 36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때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PC 장애권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기술 문의는 영업일에 고객 지원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휴일과 일요일은 당직제 순으로 해서 고객 PC 대응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장애 발생하게 되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을 하루에 다 전달했기 때문에 다 이해했을 거라고는 사실 저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알려드리면, 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시면 채널명을 투비소프트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투비소프트 채널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현재 운영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넥사크로 N은 동영상을 올려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넥사크로 N 제품은 넥사크로 17과 소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운영자 교육 내용도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넥사크로 N 정기 교육 과정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리스트를 내려갔을 때 여기 운영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이 오늘 한 내용이에요.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해당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면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받아볼까요? 질문. 없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잠깐 남아서 채팅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